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당신의 구강미생물 분석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2일에 주식 마크로젠에서 받으신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죠. 당신 입속의 작은 우주, 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어떤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는지, 또 그게 당신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당신의 구강 건강에 대해 어떤 점들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미생물 이름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페이지 8에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영어로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이름이 딱 눈에 띄네요.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이게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핵심 단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균은 과학자들이 흔히 레드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삼총사 같은 그룹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예요.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주 질환 발생 가능성이랑 아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미생물이죠. 잇몸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핵심종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 잇몸 건강의 요주의 인물이군요. 약간 걱정되는데요. 보고서에는 또 페이지 9를 보니까 충치와 관련이 있다는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라던가 아니면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 프레보텔라 인터미디아 이런 다른 이름들도 쭉 보이던데요.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그냥 함께 있다는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 특정 미생물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바로 병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입안은 원래부터 수백 종의 미생물이 같이 사는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거든요. 비유하자면 정원 같은 거죠. 잡초 하나 보인다고 정원 전체가 다 망가졌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잡초가 또 얼마나 있는지 알면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처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균형입니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특정 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전반적인 미생물 군집 구조가 건강한 쪽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문제 유발 가능성이 있는 균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이 보고서는 바로 그 균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P 진지발리스 비율이 평균보다 좀 높다. 그러면 잇몸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고 선제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S 뮤턴스 비율이 높으면 충치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단순히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 비율, 그 균형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 결과가 2024년 4월 2일 그 특정 시점의 스냅샷이라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현재 구강관리 상태나 생활습관 같은 걸 딱 보여주는 한 장면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식습관이나 양치습관 같은 생활 방식이 바뀌면 이 미생물 생태계 모습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현재 상태를 딱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특정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잇몸 건강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신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고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입안에 어떤 미생물팀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 나온 P 진지발리스나 F 누클레아툼 아니면 S 무탄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흥미로운 사실 이상이에요. 이건 당신에게 정말 꼭 맞는 구강 관리 전략, 그러니까 일종의 맞춤형 방어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맞춤형 관리.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 이런 기본적인 걸 넘어서서요. 당신의 이런 고유한 미생물 정보를 아는 것이 앞으로 구강 위생 습관이나 어쩌면 음식 선택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유해균 비율이 좀 높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 균의 성장을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찾아 쓴다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이 그 균을 더 잘 자라게 한다면 그걸 좀 조절하는 식으로 좀 더 표적화된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장 시도해 볼 만한 작은 변화, 그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